잠 한 번 실컷 자보는 게 진짜 소원이신 분들이 많은데 잠을 이렇게 못 자면요. 다양한 나쁜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건강상에.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무려 8배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무서워. 네. 네, 굉장히 무섭게 들리는데 실제적으로 밤에 하는 일들이 있어요. 몸속에 생긴 모든 잘못된 것들을 고치는 수선하는 역할도 하고 염증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현대인의 모든 질병은 염증과 상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염증을 못 없애주면서 생기는 만성질환의 위험이 커지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교감신경계 활성이 증가하면서 혈압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돼서 혈관계 질환 위험을 좀 더 증가시킬 수 있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좀 더 증가하겠습니다. 걱정이 되는데요. 그럼 그렇죠. 잠을 못 자면 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두 번째로는 당뇨병의 발생률 3배나 증가한다고요? 윤 교수님.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충분한 수면을 못 자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대사 이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네. 깊은 수면을 못하면 우리나라 연구 결과에서 봐도 비만의 유병률이 22% 정도 증가된다 하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데 크네요. 그 이유는 이제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올라가요. 뭐 코티졸 같은 것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식습관을 이제 관여하는 렙틴 뭐 그렐린 같은 호르몬들이 이제 이상 소견을 일으키기 때문에 먹어도 배는 고프고 자꾸 졸립고 그러면서 숙면은 못 하게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이상들은 결국은 대사증후군을 일으켜서 당뇨병, 심혈관 질환으로 연결되는 그런 고리를 이제 방아쇠를 당기게 되는 네.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연구 결과를 보면 숙면을 못하면 적어도 대사증후군이 1.5배 증가한다. 외국의 경우는 3배까지도 늘어난다. 그런 것이 결국은 당뇨병으로 유발시키고 혈관까지 다치게 하기 때문에 잘 자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보통 일이 아닌데 이뿐만 아니라 이 뇌 건강 그리고 마음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 한번 볼까요? 치매, 우울증 위험이 3배나 증가할 수 있다. 우울증까지요. 예. 네, 우리가 낮에 활동을 하면서는요, 뇌에서 신경 대사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치매를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 그 다음에 타우 단백질 같은 것, 그리고 파킨슨을 일으키는 알파 시뉴클레인 같은 성분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성분들은 우리가 잠을 자면 우리 몸 밖으로 배출이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의 질이 좋지 않거나 잠을 충분히 못 자게 된다면 이게 독성 물질로 쌓이게 되어서요. 퇴행성 뇌혈관 질환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우리가 하루에 잠을 6시간 이하로 잤을 때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축적된 사진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 그러면은 잠을 많이 자면은 좀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 그렇겠네요, 진짜. 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또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잠을 오히려 너무 많이 9시간 이상 자게 되면 예. 오히려 치매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라는 그래요? 연구 어머, 결과 보고도 있기 때문에 네. 또 무조건 수면 시간이 좋다고 길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 그리고 아주 수면의 질이 좋은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적당히 자야겠습니다. 잠을 못 자면 또 네 번째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골다공증, 골절 위험이 증가하네요, 박 뼈까지. 교수님. 네, 연세 드시면 아무래도 이제 골절 위험 굉장히 걱정하시거든요. 네, 7, 8시간 수면을 제대로 못 취하시게 되면 칼시토닌이라고 해서 뼈를 만들어내는 데 관여하는 이제 우리 몸의 모든 세포도 그렇고 뼈도 그런데요. 노화한 건 없어지고 또 좋은 거 새로운 게 나와야 건강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칼시토닌이라는 성분은 이 균형을 맞춰주기도 하고 새로운 거 만드는 데 관여를 하게 되는데 수면이 좀 적으면 얘들이 잘 못 만들어지면서 뼈 건강에 위험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게 복이란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제 남편도 누우면 5분 안에 그냥 무조건 잠을 자는 건데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을 잘 잘 수 있는 꿀팁 공개해드리도록 꿀팁. 하겠습니다. 뭐뭇을 일정하게 지켜라. 이게 뭔지 한번 열어볼게요.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지켜라. 기상 시간을. 근데 늦게 자면 늦게 일어날 수면 맞아. 시간이 충분히 그렇게 보충되는 거 8시간 아니에요? 딱 채우려면. 확보돼야 되는데. 그 일정한 시간을 자야만 회복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요. 예. 깊은 잠을 자는 게 잘 유지되면 젊은 사람처럼 유지되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 몸이 사실은 낮에 각성하고 생활하는 틈이 있고 그리고 밤에 휴식하고 수면하는 틈이 있어서 이 리듬을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좀 늦게 자게 되면 사실은 아침에 조금 아무래도 늦게 일어나는 게 버릇이 되기 쉬운데 그쵸. 그렇게 되면 낮에 모든 것들의 흐름이 일정하게 잘 유지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조금 이제 그날 조금 수면 시간이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아침 기상 시간은 딱 맞춰서 일어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방송 없는 주말에 늦잠 자는 게 행복인데. 네, 진짜 거의 유일한 행복인데. 하지 마세요. 그것부터 하지 말라고 딱 깨버리시네, 우리 교수님께서. 자, 충분한 이것을 쬐라. 뭘 쬐야 될까? 햇빛을 쬐라. 근데 이제 뭐 자외선도 안 좋다 그러고 햇빛 많이 가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 이제 과다한 햇빛의 노출은 나쁘지만 사실은 적당한 햇빛의 노출은 굉장히 우리 몸에 활력을 주는 겁니다. 네. 밤에 잘 자고 일어나서 밝은 햇빛에 나가서 우리가 햇빛을 맞게 되면 그것이 이제 멜라토닌 분비를 올려주기 때문에 저녁에 잘 잘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또 햇빛에 노출이 되면 우리가 아는 비타민 D 생성이 그러니까 비활성 비타민 D가 활성 비타민 D로 잘 전환이 되고 또 우리가 기분을 좋게 해주는 세로토닌의 증가도, 세로토닌. 그 호르몬의 증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북반구의 스칸디나비아 같이 뭐 하루 종일 밤인 그런 상황에서는 왜 우울증도 많아지고 맞아, 맞아. 뭐 이게 들었어요.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햇빛을 쬐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밤에 잘 자고 그다음에 밤에 잘 자면 벌떡 일어나서 햇빛을 잘 쐬는데 오래 쐬는 것보다는 적당한 정도의 그 자외선이 있는 오전 중이나 아니면 오후에 조금 늦은 시간에 왜냐하면 낮에는 너무 낮에는 세니까 너무 세니까. 피하고 예. 한 20분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우리가 그렇게 권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못 자고 아침에 또 졸고 있고 그냥 낮에는 다 시간 보내고 저녁에 또 깜빡깜빡 졸고 밤새 깨 있고 이런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네, 햇볕 꼭 봐야겠고요. 또 어떻게 하면 좋은지 볼게요. 이거 먼저 퀴즈를 내야겠다. 2, 30분간 뭘 하라. 저는 낮잠 갔거든요. 뭐 요 다 낮잠 뜯어놓고 자면 퀴즈를 왜 내요? 안 보지, 보였어요. 그냥. 뭘까요? 유산소 운동을 하라. 이거 중요하겠네요, 김 교수님. 네. 사실 김민주 운동이야 만병통치약이죠. 그런데 당연히 또 수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수면에 가장 좋은 운동은요. 중간 정도 강도의 운동으로요. 규칙적으로 했을 때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또 잠들 때 필요한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수면 건강이 좋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이런데 운동을 하더라도요. 하루 중 시간대에 따라서 운동의 종류를 조금 다르게 해주시면 더 좋은데요.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 우리 몸의 근육을 많이 활용하는 운동들은 가능하면 밝은 시간대, 낮에 햇볕이 있을 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밤에 잘 때는 우리가 몸이 잠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숙면에 방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잠자기 전 3시간 전 정도까지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이후에 잠자기 직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 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이 세트인 것 같아요. 햇빛 보면서 30분 정도 같이 유산소 해주시면 제일 훨씬 더 좋겠네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잠자리에서 이것은 금지. 뭐지? 잡담 금지 아니에요? 뭐 고민 금지 뭐지? 스마트폰 금지. 맞아. 근데요 교수님 스마트폰을 해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잠이 안 오니까 스마트폰 맞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뜬 눈으로 지색이 좀 그래서 적적해서. 둘이 다 악순환을 가져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잠을 유도하는 첫 번째 자극이 빛입니다. 빛이 없어지고 어두워지는 거. 그리고 좀 체온이 떨어지고 차지는 거. 이게 잠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은 아시다시피 라이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잠 유도할 때 어두워지면은 눈의 망막에서 그거를 감지를 하고 눈 위쪽에 있는 뇌 영역에서 이제 잘 시간이야 하면서 이제 수면 유도제를 분비해야 하는 시그널을 주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인데요. 네.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하시면 그게 좀 교란이 오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잠들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자연적으로도 멜라토닌 분비는 좀 적어지는데 얘가 수면 유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염증을 줄이거나 항산화 작용 이런 것들에도 관여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 밤자리에서 스마트폰을 하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거 다 지키시고 마지막 꿀팁도 알려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꿀잠 부르는 음식은 뭘까요? 이거 알 것 같아. 바나나 우유, 상추, 상추 먹으면 아몬드네요, 맞아, 상추 김 먹으면 교수님. 네, 우리가 숙면을 부르기 위해서는요, 아무래도 우리 잠을 부르는 호르몬 멜라토닌 생성에 구성 성분이 되는 식품을 드시거나 아니면은 좀 몸을 긴장을 풀어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성분을 섭취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몸에서 호르몬은 단백질이 만듭니다. 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은요, 우리 몸에 멜라토닌을 만드는 기본 구성 물질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주로 우유나
채소나 고기 그리고 아몬드, 견과류 같은 데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거 많이 드시면 좋고요. 또 우리 몸의 근육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거는 아보카도, 바나나, 그리고 콩, 시금치, 상추 이런 것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드시면 숙면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